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7월 18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1번 지문에서는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 내용이. 요새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단어의 발음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의 발음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발음만큼 중요한 것이 이 단어의 강세가 어디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읽으실 때 단어의 강세를 2번, 3번 정도만 잘못된 곳에 찍어도 감점이 나오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강세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영어에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이 첫 번째 모음의 강세가 들어가요. 그런 단어들은 사실 강세 연습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모음의 강세를 넣으면 되니까. 이번 주 시험을 봤을 때 welcome, segment, highlight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런 단어들은 다 첫 번째 모음의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welcome, segment, highligh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강세란 너무 심하게 넣어주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낌만 살짝 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elcome, welcome 이 정도는 아니고 welcome, welcome 이 정도로 느낌만 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construction 이라든지 anticipate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단어들은 두 번째 모음이 있는데 강세가 들어가죠. 이런 애들은 따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construction, anticipate 이 세상에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지금 다 연습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린 단어들처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강세가 두 번 들어간다든지 이런 단어들은 따로 연습을 해놓으실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2번 지문은 기내 방송이 나왔는데요. 요것도 동일한 요소. 이번 주 시험에 요게 좀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모음에 강세 들어가는 단어들 얘기하는 겁니다. minutes, service 이런 단어들은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니까 뭐 괜찮고 arrive 두 번째에 들어가죠. arrive가 아니고 arrive 이런 식으로 additional 이것도 additional이 아니고 additional 하고 뒤쪽에 두 번째 강세가 들어갑니다. destination에서 nation 이쪽에 강세가 들어가죠.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애들은 강세 연습을 따로 해가시는 게 중요한 요소예요. Part 2 사진 묘사인데 사진 묘사에 뭐 이렇게 길이 나오고 부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두는 영어로 a harbor 이고 다리가 나왔어요. 다리는 영어로 a bridge 이 정도. 사람의 행동으로 봤을 때 걸어가고 있는 사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메뉴를 보고 있는 사람 뭐 이런 행동들이 나왔는데요. 걸어가고 있다. 한 명이면 누구 is walking. 두 명 이상이면 누구 are walking 하셔야 되고 한 명이 걷고 있으면 뒤쪽에 누구 is walking alone이라는 단어 추가해 주실 수 있고 두 명 이상이 걷고 있는데 걔네가 일행이에요. 같이 걷고 있다면 누구 are walking together 이렇게 단어를 하나 정도는 추가해 주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에 앉아있다는 한 명이면 누구 is sitting at a table 여러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누구 are sitting at a table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메뉴를 보고 있다는 looking at the menu 하시면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행동 두 개, and를 중간에 넣고 행동 두 개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Sitting at a table and looking at the menu. 이렇게. And looking at the menu 하면 좀 더 화려한 문장, 점수 조금 더 잘 나오는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Part 3. 영화, streaming service 이런 단어들이 보였는데 streaming service를 사용을 해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Part 3 이번 주 시험에서는 영화라는 주제와 streaming service라는 주제 두 개의 주제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라는 것은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구랑, 왜, 무엇을, 어떻게 요거를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언제 최근에 영화 봤니? 어디서 영화 봤니? 누구랑 봤니?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빈출이에요. 빈출. 그러니까 하나하나 연습을 하시고 왜 영화 봤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좀 이상한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봤냐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좀 말 되는 방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 이 특정 영화, 아까 응시자가 봤다고 얘기한 그 영화를 왜 그 특정 영화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라든지 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봤니? 어떻게 봤니?
어떻게 봤니도 시험에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특정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됐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엇을 봤니? 제가 이 Part 3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그 고유명사 같은 거를 얘기할 때도 발음이 너무 안 좋다. 혹은 그 고유명사 안에 어떠한 실수가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감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봤니? 무엇을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영화 봤니? 이런 질문에서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시죠? The Lord of the Rings 하고 이 이름이요. 더가 2번 들어가고 Lord는 L 발음, Rings는 R 발음 이러니까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더를 하나 뺐다든지 Lord에서 L 발음을 R 발음을 했다든지 Rings에서 R 발음을 L 발음으로 했다든지 이런 실수가 나올 거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T 이런 거 어때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고유명사를 지어내서 말을 하셔야 될 때에는 책 이름이건 영화 제목이건 간에 쉬운 이름, 발음에서 실수 안 할 수 있는 이름 이런 것들로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것. 이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 육하 원칙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니, 어디서, 누구랑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올리시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Part 4, 네 번째 파트예요. 네 번째 파트는 또 뭐 비슷한 시험입니다. 비슷한 시험. 7번 문제에서 첫 번째 스케줄 읽어주시면 되고, 제목 1 부분이죠. 8번 문제에서는 정보 정정하기가 매주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맞니? 아니다. 이거 맞니? 아니다. 이 사람 맞니? 딴 사람이다. 요 시간 맞니? 아니다. 이렇게 정보 정정하기. 이번 주 시험도 시험 문제 안에 2 weeks, 2주, 네, 2 week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목 3번의 세부사항을 보니까 this week, 이번 주. 그러니까 2주 있다가 뭔가를 시작하니 했는데 이번 주예요. 그래서 2주 아니고 이번 주다. 이런 답변, 정보 정정을 요구하는 고시험이 또 나왔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 사람 이름이 이름이 2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단어가 제일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 이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진행하는 거 다 얘기해줘 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목 2번과 제목 4번을 읽어주시면 됐었던 시험이고 9번 문제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9번 문제에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묶여진 요소 있죠. 주 제목이 하나가 있고 그 아래로 세부사항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주 제목을 얘기하면서 요거의 세부사항 다 읽어줘. 이것도 9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시험은 제목 3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목 3도 나올 수 있었던 건데 8번 문제에서 세부사항 1을 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로 이게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시험 보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Part 5. Part 5에서 해결책 제시하기이잖아요.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장사 안 돼 광고했어. 요새 너무나 많이 나오는 시험이죠. 1위예요. 출제율 1위. 6월 27일 시험도 2020년이요. 2020년 6월 27일 시험도 뭐 장사 안 돼 광고했어. 6월 28일 시험도 장사 안 돼 광고했어. 7월 1일 시험, 2020년 7월 1일 시험도 장사 안 돼 광고했어. 제가 이걸 후기 영상 다 찍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험에 대해서는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2019년 6월 1일 날 토익 스피킹 시험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 필기가 가능해지고 몇몇 파트들의 준비 시간이 늘어나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라고 보는데 2019년 6월 1일 이후의 시험은 싹 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다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2019년 6월 1일 시험. 자, 그러면 이번 주 시험. 많은 분들이 막 이번 주 시험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주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 시험이요. 2019년 6월 1일 시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이후로 그 6월 달에 나온 시험, 7월 달에 나온 시험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나왔던 시험은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하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19년 6월 1일부터는
최신 기출이라 볼 수 있으니 자료를 잘 접할 수 있는 만큼 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 Part 5는 좀 6월 27일 제가 영상 올린 거, 28일 거, 2020년 7월 11일 거 이런 것들 좀 잘 챙겨보시면서 거기에 해결책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art 6 얘기할게요. Part 6는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을 role model, 어린아이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role model로 갖는 거, 삼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음악가를 롤모델로 삼으면 뭐가 좋아?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유명한 글 쓰는 작가를 롤모델로 하면 뭐가 좋아? 생각해보시고, 유명한 운동선수를 롤모델로 하면 뭐가 좋아? 이런 애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고, 주로 시험이 롤모델로 얘네들을 삼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양자택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시험이 나와요. 이 유명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면 단점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진짜 답변하기 어려워요. 나쁜 짓을 배울 수 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장점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생각이 훨씬 더 술술 잘 풀리실 겁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는 거의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라. 이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장점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discourage, 말리다 라는 단어. 이 문제와 함께 자, 그럴 경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유명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거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냐. discourage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내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말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나의 주장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9년 6월 1일 시험도 이런 식의 시험이었어요. 유명한 사람, 롤모델. 그때부터 쭉. 이제 여러분들 미래에 시험을 보실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보실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했더니 이게 딱 나왔네. 이런 상황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좀 잘 챙겨보시고요. 이번 주 시험 같은 경우는 Part 3, 세 번째 파트에서 Streaming Service라는 단어. 이게 정확히 뭐지? 이 부분에서 약간 뭐랄까 멘탈이 태클이 걸려가지고 시험을 좀 이렇게 버벅버벅 할 수 있었던 부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Part 4의 8번 문제. 듣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8번 문제의 답변을 그 정보 안에서 쏙 뽑아내기가 조금 까다로웠다는 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번 주 시험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Part 1 지문 읽기에서 고난도의 단어, 어려운 단어가 안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Part 5에서 너무 요새 최고 빈출이 다시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듣기가 빠르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번 주 시험은 난이도 1부터 10까지 했을 때 딱 5. 이게 적당한 난이도라고 봅니다. 자, 이번 주 시험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올리시고 제가 정성스러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